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막 노벨상 같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을 받으려면 대체 어떤 업적을 남겨야 할까요? 보통은 아주 영구적이고 엄청난 걸 떠올리시겠죠. 그쵸. 만약 건축이라면 뭐 수백 년을 끄떡없이 버틸 엄청나게 거대하고 단단한 요새나 아니면 최고급 대리석으로 막 번쩍이는 압도적인 랜드마크 같은 걸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지 위에 딱 군림하면서 아, 내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건물들 말이죠. 역사적으로 건축은 늘 그런 영구적인 견고함이나 권력을 상징해 왔으니까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 단단한 구조물을 세움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또 자연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 금당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고 어딘가 미완성인 것 같고 심지어 그 역사적인 문화재 위에 뜬금없이 서커스 천막을 올려놓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이토록 불안정하고 부서지기 쉬운 건축을 선보인 칠레 출신의 스밀리안 라디치 클라크가 2026년 건축계 최고 영예인 프리츠커 건축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그 거대하고 단단한 건축물을 제치고 이토록 취약해 보이는 공간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기념비적인 예술로 평가받았는가? 그리고 그 불안정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탐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매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뜻밖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라디치라는 건축가가 왜 영구적인 기념비 대신에 취약성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논리적으로 그의 출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출발점이라면 가족 배경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크로아티아계, 어머니는 영국계인 이민자 가정 출신이거든요. 아, 남미에 살고 있지만 혈통은 철저히 유럽계인 거군요. 그러면 이민자 가정 특유의 약간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겠네요.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는 칠레의 전통적인 핏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유럽인으로 살고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라디치는 아주 독특한 철학을 갖게 됩니다. 어떤 철학이죠? 그는 때로는 스스로 뿌리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뿌리를 만든다고요? 네. 보통 우리는 가문의 전통이나 삶의 터전 같은 뿌리를 조상으로부터 그 변함없는 형태로 고스란히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뿌리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파편화된 경험들을 점진적으로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잠깐,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인 감각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클래식 명곡 LP판을 통째로 물려받아서 그것만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살면서 우연히 발견한 막 재즈, 록, 힙합 같은 파편화된 음악들을 직접 모아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다만 건축의 맥락으로 그 비율을 조금 더 밀어붙여보죠. 물려받은 LP판을 튼다는 건 남들이 하던 대로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규격화된 집을 짓는 겁니다. 아, 정해진 규칙대로요? 그렇죠. 반면에 라디치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조립한다는 건 길가에 굴러다니는 거친 돌덩이, 막 공사장에서 주워온 듯한 얇은 천, 그리고 최고급 유리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이질적으로 이어붙인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위계나 규칙 없이 말이죠. 아, 뿌리를 조립하는 방식이 곧 건축 재료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이 조립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꽤 극적인 일화가 있죠. 1989년에 칠레 교황 총립 카톨릭 대학교를 졸업할 때 최종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니, 건축계 최고상을 받은 사람이 대학 졸업 시험에서 떨어졌다니요? 네, 진짜 재밌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좌절이 오히려 인과적으로 그의 시야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시험에 낙방한 후에 칠레의 엄격한 건축학계에서 잠시 벗어난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건너가 역사를 공부하고 아주 광범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 칠레라는 한정된 공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된 거네요. 그렇죠. 유럽의 고건축부터 현대미술,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편들을 수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자신만의 첫 번째 뿌리를 조립해냅니다. 그게 대학 시절 만난 조각가 그리고 훗날 아내가 된 마르셀라 코레아와 함께 지은 집이죠. 네, 안데스 산맥에 지은 카사치카라는 집인데 크기가 고작 24제곱미터, 약 7평 남짓에 불과합니다. 7평이요. 엄청 작네요. 네, 거대한 건설사나 자본의 개입 없이 두 사람이 손으로 직접 돌을 나르고 재료를 모아서 지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건축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손으로 유연하게 뿌리를 내리는 법을 실험한 첫 번째 선언과도 같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신만의 뿌리를 조립하며 유연함을 배운 라디치는 도대체 이 실제 땅, 그러니까 대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땅을 파헤치고 막 쇠말뚝을 박고 자연을 정복하는 아주 폭력적인 과정이잖아요. 바로 그 모순을 라디치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조차 영구적이지 않고 조립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대지 위에 영원토록 군림하는 거대한 소유물을 지을 리가 없죠. 아, 그럴싸하네요. 그래서 그는 건축물을 땅에 단단히 고정된 주인이 아니라 지표면 위에 살짝 떠다니며 가끔씩만 접촉하는 일종의 손님으로 규정합니다.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는 손님이요? 네, 건물을 지으면 땅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구적인 변형을 피하는 겁니다. 2005년에 지어진 카사 피테르를 보면요. 아, 그 바닷가에 있는 건물이요? 맞아요. 건물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거친 바람과 비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방향을 살짝 틀고 있습니다. 땅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대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아 있죠. 그럼 2006년 산티아고에 지어진 메스티조 레스토랑도 같은 맥락인가요? 제가 이 식당 사진을 자료에서 봤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어떤 점이 무서우셨나요? 엄청나게 거대한 천연 바위들이 띄엄띄엄 서 있고 그 위에 막 육중한 콘크리트 지붕이 얹혀 있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바위가 굴러가서 지붕이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시각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게 바로 라디치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해요.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매끈하게 깎은 인공 콘크리트가 아니라 채석장에서 가져온 거친 천연 바위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바위를 땅에 깊숙이 매립하지 않고 지면에 부분적으로만 닿게 얹어두었습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금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아니, 식당이면 사람들이 편하게 밥을 먹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천장에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구조로 지을 필요가 있나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게다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막 태풍이나 지진에 날아갈 것 같은 손님 같은 건물보다는 튼튼한 요새를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위태로움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라디치가 활동하는 칠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서 지진이 매우 잦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아, 지진이요? 지진이 났을 때 자연의 힘을 이겨보겠다고 땅에 깊게 뿌리박은 뻣뻣한 콘크리트 건물은 오히려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자연과 맞서 싸우면 오히려 부러진다. 맞습니다. 메스티조 레스토랑의 바위 기둥들은 거대하지만 지면과 유연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지진의 진동을 흡수하고 무게를 분산시키는 고도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영원한 주인이 되려는 오만을 버리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공존하려는 태도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밖에서 볼 때 건물이 땅에 대해 한없이 겸손하고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내부는 어떨까요? 내부 공간이요? 네, 외부에 대해 막 굽히고 들어가는 건물이라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딘가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라디치의 건축은 외부로 향하던 그 지배욕을 내려놓는 대신에 내부로 시선을 돌려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는 이를 둘러싸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둘러싸임이요? 그냥 벽을 친다는 뜻 아닌가요?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라디치는 이 둘러싸임을 통해 은신처와 피난처의 차이를 묻습니다. 은신처와 피난처, 어떻게 다른가요? 은신처가
비바람이나 험난한 현실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만 두게 해주는 임시 텐트 같은 곳이라면요. 피난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상처받기 쉬운 자아와 내면의 독특한 삶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공간입니다.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한의 날씨에 아주 두껍고 뻣뻣한 방검복을 입는 게 은신처라면 라디치의 공간은 마치 얇지만 촘촘하게 짜인 포근한 오버사이즈 스웨터를 입는 것과 같을까요? 오, 아주 훌륭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방검복은 외부 세계를 완벽하게 차단하죠. 하지만 라디치의 스웨터는 의도적으로 조직을 조금 섬기게 짠 스웨터입니다. 성기게 짰다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바깥의 매서운 바람이 미세하게 피부에 닿는 게 느껴져요. 외부에 차갑고 불안정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스웨터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훨씬 더 극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그렇겠네요. 완전히 단절된 콘크리트 벙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이죠. 아, 외부의 불안을 완벽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투과시킴으로써 내부의 안식을 극대화한다. 저희 자료에 있는 2014년 런던 서펜타인 파빌리온 사진을 보니까 이 말이 확 와닿네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거대한 바위들 위에 딱 얹혀있는 반투명한 유리 섬유로 만든 거대한 고치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반투명 유리 섬유가 바로 라디치의 스웨터입니다. 유리 섬유 껍질은 아주 얇아서 바깥 공원 나무들의 그림자나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은은한 빛을 내부로 투과시킵니다. 밖이 살짝살짝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밖의 소음이나 시끄러운 현실은 흐릿하게 걸러내죠. 방문객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파빌리온 안에서는 완벽한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건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23년에 라디치가 자신의 집이자 스튜디오로 지은 페케뇨 에디피시오 부르게스라는 곳인데요. 아, 네. 최근 작업이죠. 사진을 보면 그냥 흙 언덕 위에 덜렁 놓인 연약한 유리 상자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시각적인 연약함 뒤에 숨은 아주 섬세한 장치를 보셔야 합니다. 그 스튜디오의 상층부는 얇은 홑겹 유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열도 완벽하지 않고 비가 오면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나 폭풍우의 진동이 내부로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럼 너무 무섭고 시끄럽지 않나요? 일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유리상자 아래로 연결된 지하 스튜디오는 외부의 흙언덕으로 두껍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층부에서는 자연의 거친 날씨와 시간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현실 감각을 깨고요. 네네. 압박감이 심해지면 흙이 모든 소음을 흡수해버리는 고요한 지하로 내려가서 심리적 보호막을 두르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껴안으면서도 언제든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라디치가 건축을 통해 보여주는 고도의 정서적 지능입니다. 날씨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날씨와 함께 호흡하면서도 나만의 동굴을 갖는 거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감정적인 공간을 만들려면 재료도 엄청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주제가 재료의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건축계에서는 보통 위계가 존재합니다. 대리석, 청동, 티타늄 같은 아주 고급 산업 재료가 있고 합판이나 덧친 돌, 플라스틱 같은 저렴하고 조잡한 재료가 있죠. 아무래도 비싼 재료가 메인이 되겠죠? 하지만 라디치는 이 위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최고급 재료와 길거리에 굴러다닐 법한 거친 재료를 동등한 위치에서 조합해요. 아, 그래서 2026년 프리츠커상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라디치를 두고 급진적인 독창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명맥하게 만든다고 평한 거군요.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2015년 산티아고에 지어진 나베 공연예술센터입니다. 네, 20세기 초에 지어진 아주 유서 깊고 우아한 주거용 문화재 건물을 개조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는 정말 논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라디치는 그 역사적인 문화재 건물 옥상에다가 정말 뜬금없게도 하얗고 뾰족한 서커스 천막 지붕을 올려놓았습니다. 시각적 충격이 상당하죠. 아니, 이쯤 되면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그냥 대중을 상대로 한 장난이나 도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역사적인 유물 위에 가벼운 천막이라니요. 이게 어떻게 일상을 기념비적으로 만든다는 걸까요? 겉보기엔 우스꽝스럽고 불안전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천막의 유의석 이면에는 매우 정밀한 구조 공학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무너져가는 옛날 벽돌 건물 옥상에 튼튼한 금속이나 콘크리트로 무거운 지붕을 덮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해 문화재 내부의 구조를 다 뜯어 고치고 파괴해야 했을 겁니다. 아, 기존 건물을 살리려면 지붕이 한없이 가벼워야 했군요. 정확합니다. 라디치는 가벼운 직물 소재를 팽팽하게 당겨서 공간을 덮는 고도의 장력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벽체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사람들을 품어주는 지붕을 완성한 거죠. 또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췄습니다. 심리적인 장벽이요? 만약 그 극장 지붕을 위협적인 돔 형태로 지었다면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설 때 압도당해서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커스 천막 아래서는 누구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다를 떨게 되죠. 와, 2018년에 지은 비오비오 지럭 극장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나요? 건물 전체를 반투명한 외피로 감쌌다고 하던데요. 네, 낮에는 그저 밋밋하고 거대한 상자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어 극장 내부에 불이 켜지면 반투명한 외피를 통해 은은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조명 같은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초록물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환영하는 형태로 변하죠. 육중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얇은 피부 같은 재료로 건물을 감쌈으로써 공간의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제가 프리츠커 심사평을 보니까 약간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라디치의 건축이 사용자에게 신체화된 실존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너무 학술적인 용어라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을 몸으로 느낀다는 뜻인가요?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대하고 완벽한 건물 안에서는 인간이 구경꾼으로 전락하거든요. 아, 압도되어서 그냥 와 하고 마는 거군요. 네, 그저 사진만 찍고 나오게 되죠. 하지만 라디치의 불안전하고 여백이 많은 공간 안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발걸음, 빗소리를 듣는 귀, 3355 모여 떠드는 목소리 같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건물을 완성시킵니다. 아, 빈 공간을 사람이 채우는 거네요. 네,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무대장치라는 뜻입니다. 2017년에 그가 설립한 재단의 이름이 부서지기 쉬운 건축재단이라는 점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영원불멸의 권위를 버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때로는 취약해지는 인간의 삶 자체를 담아내겠다는 선언이군요. 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단단해지고 완벽해져라 라고 압박하잖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폭발하고 서로를 날카롭게 평가하는 시대에는 나의 작은 빈틈이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거대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모두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주의로 막 두껍고 뻣뻣한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라디치의 건축은 그런 우리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철갑에 짓눌려 스스로 숨이 막히지 않느냐고 말이죠. 네, 불완전함을 기꺼이 포용하고 유연해질 때 비로소 부러지지 않고 나와 타인을 품어줄 수 있는 진짜 안식처가 생겨난다는 걸 그가 증명해냈네요. 라디치가 건축으로 보여준 이 경이로운 지혜는 단지 건물을 짓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뒤흔들어 놓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탐구한 라디치의 철학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잠시 가져와 볼까요? 완벽하게 흥결없는 모습을 보여야만 살아남는다고 믿었던 여러분의 인간관계, 혹은 언제나 견고한 의견만을 내세워야 했던 디지털 세상 속 당신의 공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네, 모든 것을 꽉 쥐고 통제하려는 절대적인 주인의 태도를 내려놓고 상처받기 쉬움을 인정하며 타인과 부드럽게 섞이는 유연한 손님의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조립해본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차가운 요새 대신에 빗소리가 들릴 만큼 얇지만 그 어떤 곳보다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작은 피난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조용한 안식처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하나쯤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부서지기 쉽고도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